안녕하세요. 튜터의 책 읽은 마을의 튜터입니다. 오늘은 나폴레옹 힐의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자를 소개하면 저자 나폴레옹 힐은 1908년 신출내기 기자 시절에 철거 바람을 맞으며 추진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배를 몰고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정하는 것은 돛을 어떻게 세우냐이지 결코 바람의 방향 때문이 아니다. 잠재의식의 성공에 중요한 결정고리. 첫째, 육감은 당사자에게 큰 가치를 지닌 정보의 한 토막 또는 전제를 전달할 수 있게 중요하다. 둘째, 육감들은 종종 계기가 된 생각이 무한한 우주의 지혜에 접촉한 지 몇 시간, 며칠 또는 며칠 뒤에 나타난다. 셋째, 오직 명상과 끊임없는 생각을 통해서 가능하다. 보상을 생각하지 말고 일하라. 우린 누구에게 베풀수록 얻는다. 첫째, 어떤 직업이든 성공하기 위해서 무보수로 일하겠다는 정신. 둘째, 긍정적인 정신 자세로 더 많은 더 나은 서비스를 행한다는 것. 셋째, 긍정적이면서 즐거운 마음가짐 발달되고 더 나은 서비스 방법 찾아보도록 자극된다. 넷째, 예리한 상상력. 놓치기엔 너무 아까운 사람이 되자. 이웃사랑은 성공의 실마리. 에머슨의 표현처럼 낯선 일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주는 사람은 신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빚을 지게 하는 것과 같다. 첫째,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성공을 거둔 사람들. 둘째, 욕심 많은 고용주를 만났다면 보상을 버리지 않고 일하는 습관은 그러한 고용주를 역이용할 수 있다. 셋째, 겸손하고 솔직하라. 이는 부의 문을 열어주는 마스터키를 발견한 사람이다. 마스터마인드. 명확한 목표의 달성을 향해 완벽한 조화와 협력의 정신으로 뭉쳐진 둘 또는 그 이상의 마음의 역할을 의미한다. 이 원리는 모든 성공의 토대이며 개인이든 집단이든 인간의 모든 진보에서 가장 중요한 주춧돌 역할을 해왔다. 자신감이 없으면 마스터마인드 관계가 될 수 없다. 전쟁을 치르든 무슨 상황이든 마찬가지다. 자신감은 모든 조화로운 관계의 토대가 된다.
당신이 마스터마인드 연합을 조직해서 충분한 이익을 얻고 싶다면 이 점을 꼭 기억하라. 신념을 가져라. 신념은 완벽하게 준비된 마음, 즉 자제력이 지배하는 마음을 방문하는 귀한 왕실 손님이다. 신념이라는 손님을 맞기 전에 자제력을 통해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도 깨달을 것이다. 신념의 10가지 기본 요소. 첫째, 당사자의 자극성이나 행동이 수반된 명확한 목표. 둘째,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일하는 습관. 셋째, 신념에 근거하여 용기를 발휘하고 이타적인 봉사에 눈을 돌릴 줄 아는 사람. 한 명 이상과 마스터마인드 연합. 넷째, 두려움, 질투, 탐욕, 의심, 증오, 미신 같은 모든 부정적인 면에서 자유로운 긍정적인 정신 자세. 다섯째, 모든 역경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다는 진리, 즉 일시적인 좌절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진리의 인정. 여섯째, 인생의 명확한 목표를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 묵상을 통해 확인하는 습관. 일곱째, 우주의 질서를 부여하는 무한한 지혜의 소유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세. 여덟째, 과거의 실패와 역경에 대한 자세한 목록. 모든 경험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아홉째, 양심을 지킴으로써 표현되는 자존심. 열째,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인정하는 자세. 자제력을 발휘하라. 나폴레온 힐이 강조하는 또 다른 성공 요소는 자제력입니다. 첫째, 성공은 결코 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주변의 적보다 동료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주위 사람을 끌어당기고 그 사람을 좋아하게 만드는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자제력입니다. 셋째, 반대로 자제력이 부족한 사람은 재태로 관념이 부족하고 서로를 비방하는 경향이 흔합니다. 넷째, 힐이 분석한 최초 1,000명 중에도 딱 한 사람만이 자신의 자리를 계속 지키는 자제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린다는 것을 잠깐 말씀드렸고요. 이 중에서 책의 일부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앞에서 열거한 30가지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자신이 겪은 다른 실패의 원인도 적어보라. 이 30가지 중에서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실패로 끝난 사람들의 또 다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일단 당신들의 둘도 없는 친구와 함께 이 목록을 검토해보고 실패의 원인을 분석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스스로 체크해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은 제3자가 관찰하는 것처럼 자신을 보기 어렵다. 가장 오래된 훈계는 너 자신을 알라이다. 예를 들어 어떤 상품을 성공적으로 판매하려면 그 상품을 잘 알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재능을 파악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당신의 결점을 파악하고 그를 보완해야 하거나 개선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강점이나 장점을 명확히 알고 분석해야 한다. 자신의 가치를 파악하지 못한 채 유명한 회사에 지원한 청년의 예가 있다. 경영주가 예상급여를 물을 때까지는 매우 좋은 인상을 남겼다. 청년은 그저 입사하려는 마음만으로 특별히 생각한 보수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경영주는 당신이 일주일 동안 일하는 것을 본 후에 능력에 따라 보수를 정하겠다 라고 했다. 그러자 그 청년이 말했다. 말씀하신 대로는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서는 더 많이 받고 있거든요. 현재 직위에서 급여 조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거나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전에 당신이 지금 받고 있는 보수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더 많은 돈을 받고 싶어 하는 모든 사람이 똑같지만 자신이 보수를 받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욕구를 정당한 권리로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가치와 돈에 대한 욕구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신속하고 명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한 생각, 미루고는 거의 모든 사람이 접목해야 할 공통적이다. 당신은 자신의 뇌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 결정을 내릴 줄 알아야 한다. 진정한 지혜는 대개 겸손과 침묵을 통해 눈에 띄게 된다. 당신의 첫 번째 결정 중 하나는 입을 닫고 귀와 눈을 크게 뜨는 것이다. 각 방면의 리더들은 빠르고 확실한 결정을 내린다. 세상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는 언행을 보이는 사람을 위해 따로 공간을 만들어 둔다. 실패를 경험한 25,000명 이상의 사람을 분석한 결과 결단력 부족이 앞에서 설명한 실패의 주요 원인 30개 중 선두에 올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단순한 이론적 설명이 아니라 사실이다. 결정에 반대인 미루기는 거의 모든 사람이 정복해야 할 공통의 적이다.
이 책을 다 읽었을 때 빠르고 확실한 의사결정을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시험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책에 설명하는 12가지 법칙을 실천할 준비가 된 것이다. 100만 달러 이상의 부를 축적한 수백 명의 분석한 결과 그들 모두가 즉시 의사결정에 도달하고 만일 그 결정을 번복할 때는 고심하고 다시 한번 검토하는 습관을 지니고 있었다. 반대로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들은 의사결정이 아주 느리고 또 자주 변명하거나 변덕 또한 심했다. 헨리 포드의 가장 뛰어난 자질 중 하나는 신속하고 확실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만일 그 결정을 변경할 때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습관이다. 그의 이런 자질은 매우 두드러져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완고하다는 평가도 들을 정도였다. 그가 유명한 T 모델을 계속 생산한 이유도 그의 이런 자질 때문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모델을 바꾸라고 충고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자기 주장을 급하지 않고 소질감 밀고 나갔다. 아마도 포드는 모델 변경 시기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야기에 다른 측면도 있다. 그런 그의 완고한 성격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엄청난 부를 낳았다는 점이다. 필요한 만큼 충분한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신문기사나 주변의 소문에도 쉽게 흔들리고는 한다. 의견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저렴한 상품에 불과하며 그 누구라도 산더미처럼 많은 무책임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당신이 결정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영향을 받는다면 자신의 야망을 돈으로 변환시키지 못할 뿐이다. 아니라 사업에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영향을 받는다면 자신의 야망도 없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이 책에서 설명하는 법칙을 실천하기 시작할 때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그 법칙을 따름으로써 당신 자신의 결단에 맡겨야 한다. 당신이 선택한 협력자들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당신의 목표와 야망에 개입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친한 친구와 친척들은 악이 없다고 하지만 종종 농담으로 하는 얘기라며 당신의 결정을 비웃거나 조롱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이런 까닭으로 수많은 사람이 자신감을 잃거나 좌절하며 고중하차하여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있다. 당신의 자신감을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당신은 스스로 통제할 줄 아는 자신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정보가 필요하다면 당신의 목표를 밝히지 말고 좀 더 명확하고 필요한 정보만을 확보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많이 아는 체 하거나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의 특징은 지식이 많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만이 세상 전부인 양 떠들어대며 상대방의 의견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단호한 결단력의 습관을 들이려면 눈과 귀를 크게 열고 입을 굳게 닫아야 한다. 대체로 말이 많은 사람일수록 행동은 거의 하지 않으며 무능한 경우가 많다. 당신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말을 더 많이 하는 사람에게서는 정보나 지식을 얻기는커녕 당신의 아이디어와 유용한 지식마저 도둑맞을 염려가 있다. 풍부한 지식을 지닌 사람 앞에서 입을 연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당신의 지적 수준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진정한 지혜는 대개 겸손과 침묵을 통해 눈에 띄게 된다. 당신의 주변 사람도 당신과 똑같이 돈을 모을 기회를 찾아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당신의 첫 번째 결정 중 하나는 입을 닫고 귀를 열며 눈을 크게 뜨는 것이다. 이 조언을 따르도록 자신을 상기시키기 위해 다음 문구를 큰 글씨로 적어 매일 볼 수 있는 곳에 걸어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남에게 말하기 전에 행동으로 보이자. 이와 같이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다의 나폴레옹 힐의 책을 잠시 읽어드렸습니다.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아씨 튜터의 책 읽는 마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